야마하에서 그래도 괜찮은 제품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 두 개의 기능을 끄고 제가 보여드린 그 EQ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제품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런칭 행사에서 싸게 한다면 일단 클릭해야 돼요. 오늘 영상을 놓친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드셔야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좀 재밌는 제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좀 괜찮으면서 브랜드 네임도 있으면서 좀 음질이 괜찮은 무선 헤드폰을 좀 찾고 계셨던 분, 그리고 요새 무선 헤드폰의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좀 음질에서는 뒤지지 않는 그런 제품을 좀 고민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야마하에서 나오는 E700B라는 모델입니다. YH-E700B 요 블랙하고 요 아이보리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두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뒤에는 런칭이에요. 이게 지금 처음으로 런칭하는 거거든요. 런칭 행사로 여러분들께 엄청난 세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특징 알아가 보면서 장점 단점 이야기하고 청음도 하고 통화 품질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도록 하고요. 맨 마지막에 공동구매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징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버이어라고 얘기했는데 요 부분이 오버이어보다는 좀 작아요. 약간 오버이어보다는 조금 작은데 조금 작은 사이즈의 오버이어, 약간 작은 사이즈의 오버이어 타입의 밀폐형 무선 이어폰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고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습니다. 40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 되게 이 헤드폰 쪽에서는 40mm가 좀 레전더리한 그런 사이즈이긴 하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크기 40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고요. 8Hz부터 시작해서 20,000Hz까지 재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5.2를 기본 탑재를 하고 SBC AAC 코덱 당연히 되고요. aptX 어댑티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댑티브까지 가능한 DAP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이 갖고 계신다면 거기까지 최대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게이밍 모드가 되는 앱니다. 그리고 보통 게이밍 모드를 설정을 할 때 이게 버튼을 어떻게 눌러갖고서 이렇게 하는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얘는 앱에서 그냥 단순한 게이밍 모드만 딱 키면 바로 게이밍 모드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귀를 보호할 수 있는 리슨 케어라든지 아니면 착용 방법이 좀 잘못되어서 귀를 자동으로 보정할 수 있게 하는 리스닝 옵티마이저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빔포밍 마이크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두 개의 빔포밍 마이크가 있어서 통화 품질을 조금 개선할 수 있게 했는데, 통화 품질은 여러분들 직접 듣고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어 방식은 전부 물리 버튼 제어 방식입니다. 터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손을 들어드리고 싶어요. 물리 버튼이 생각보다 쓰기가 훨씬 편합니다. 특히 헤드폰에서는. 그래서 물리 버튼 방식이라는 게 좋고요. 앱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야마하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이런 류의 제품을 만들면서 앱이 그 전에 구동되는 제품들과 연동되는 앱이 원래 있었어요. 비슷한 이름으로 헤드폰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헤드폰스 컨트롤러인가? 이게 헷갈리는데 두 개가 있어요. 둘 다 야마하에서 나온 거긴 한데 이름도 되게 비슷해요. 근데 요거는 그 최근에 나와 있는 앱을 까셔야지 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오해해갖고서 이게 왜 연결이 안 되냐고 막 했었는데 제가 틀린 거였어요. 여러분들 앱이 두 개가 있으니까 과거 앱이 아닌 최신에 나온 앱을 사용을 하는 것을 꼭 반드시, 권장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캐링 케이스가 있습니다. 캐링 케이스는 이렇게 돼서 방식은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 회사 제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그런 캐링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유선과 무선이 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무선 헤드폰으로 나와 있지만 요 밑에 이제 3.5 크기의 이제 잭을 꽂게 되면 유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선 케이블도 같이 함께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새는 그런 비행기는 없는데, 비행기 타시게 되면 이어폰 잭이 되게 크고 넓게 돼 있는 이어폰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플라이트용, 그러니까 비행기용 이 아답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겨 있는, 이렇게 생겨 있는 아답터가
있어야지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아답터까지도 같이 제공을 했어요. 약간 옛날스럽긴 해요. 요새 이런 비행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만 안 남아있고 뭐 다른 유럽 비행기라든지 다른 나라 비행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요런 그 비행기용 아답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USB-C 타입으로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USB-C를 연결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 10만 원 이상 좀 비싼 제품들은 뭐가 되죠? 네, 덱 기능이 되면서 컴퓨터하고 직접 연결돼서 마이크와 헤드폰을 동시에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선이 아닌 유선으로 디지털로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이 됐는데 얘는 그건 안 됩니다. 얘는 그건 안 되고요. USB-C를 연결하게 되면 충전 모드로만 변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시간은 32시간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32시간이면 장점에 들어갔었죠. 하지만 어떤 무식한 애들이 뭐 60시간, 40시간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요새는 32시간 쓰는 게 그렇게 장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장점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충분한 배터리 타임인 것 같아요. 32시간이면 충분한 배터리 타임이고요. 헤드폰의 무게는 335g 정도 됩니다. 경쟁하고 있는, 물론 그 제품은 더 비싸긴 하지만 비슷하게 생겨있는 경쟁하는 제품, 경쟁도 아니지 사실은 형님이지. 아무튼 그런데 걔는 사실은 200g대예요 200g 후반대의 무게이지만 얘는 335g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가격대는 399,000원에 출시를 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얘와 경쟁하고 있는 다른 같은 나라에 있는 그 제품은 일단은 10만원 정도가 더 비싸고, 아니면 더 최근에 나와 있는 다른 이런 비슷한 유의 제품들이 대부분 40만원 중후반대 또는 옛날에 나왔던 미국의 A사 같은 경우는 70만원대를 이렇게 가 있죠. 예, 그래서 가격대는 사실 이게 과거였으면 비싼 헤드폰이라고, 무선 헤드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제품들이 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얘는 가격이 안 올라갔네? 뭐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 제품인데 그렇게 됐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399,000원에 출시를 하고 런칭을 오늘 하는 걸로, 이번 주인가? 아무튼 영상이 나갈 때쯤에 하는 걸로 알려졌고요. 런칭 행사도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징을 다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야마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야마하는 제 영상에서도 몇 번 찍은 적이 있고, 야마하는 사실 여러분 잘 몰라서 오토바이 야마하 이런 거, 보트의 야마하, 뭐 배에 달려있는 야마하 엔진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야마하면 오토바이나 뭐 이런 거 연상 많이, 제트스키 연상 많이 하시는데 그런 제품들도 잘 만드는 회사지만 야마하의 로고를 보시게 되면 뭐죠? 그 진동 기준 진동체 뭐라 그러죠? 440Hz를 딱 만들어주는 기준 4옥타브 라를 만들어주는 그 진동체가 있습니다. 예, 그거의 세 개의 모양을 갖다가 만들어서 한 것이 야마하예요. 그래서 야마하는 오토바이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소리에 대해서는 진심인 회사이고요. 여러분들 뭐 뮤직 메서라든지 이런 음악 관련돼 있는 남쇼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야마하는 보통 한 홀을 다 빌립니다. 한 건물을 다 빌리거나 한 홀을 다 빌려서 그 안에서 자기네들 제품만으로, 음악 관련된 제품만으로 꽉 채울 수가 있어요. 악기, 기타에서부터 시작해서 드럼, 뭐 클래식 악기들은 뭐 플룻에서 시작해서부터 수많은 클래식 악기들을 모두 다 만들어내고, 색스폰 관련돼 있는 이런 음악 관련된 건 다 만들고요. 피아노도 다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팝 음악에서 사용하는 피아노는 거의 다 야마하의 C6, C7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될 정도로 팝 음악에서 쓰는 피아노 소리는 거의 다 야마하 제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키보드도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건반, 신디사이저 키보드라고 하죠. 이것도 몽타주로 해갖고 거의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모드라는 것도 나와서 지금 거의 최고를 다 달리고 있는데, 예전부터 키보드 유명했죠. 그래서 키보드 시장도 옛날에 롤랜드 코르그 있을 때부터 유명했지만 야마하가 지금은 완전히 그냥 시장을 다 잡아먹을 정도로 음악 악기에 대해서는 진심인 회사입니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뮤직 인더스트리라고 하는데, 이제 뮤직 쪽 MI라 그래. MI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MI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회사 그러면 야마하입니다. 원탑입니다. 원탑. 그러니까 MI 뮤직 인더스트리에서 원탑을 달리고 있는 회사가 야마하기 때문에 사실 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인 회사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점, 단점 들어가면서 이 700B 모델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점부터 들어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장점 얘기하면 착용감, 그다음에 뭐 외형,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기타 기능들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리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오늘은 되게 특이할 것 같아요. 오늘 되게 특이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지금 요 클래스급에서 다들 경쟁하듯이 그 경쟁하는 제품들에 걸맞은 수준의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네, 야마하에서 뭐 디자인을 잘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쁜 컬러 그리고 이쁜 모양새를 만들어냈고요. 그러면서도 카피했다는 느낌을 버리기 위해서 약간의 야마하만의 독특한 디자인 그 포인트들을 좀 잘 넣은 것 같아요. 거기에 디자인 요소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돌아가는 건 기본적으로 되는데 이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도 접히는 것까지 접히는 것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접히는 것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뭐 접히는 기능이 없어진 최근 제품들이 있죠. 근데 얘는 다시 접히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나온 것이 조금 다르고요. 이런 기능보다는 이런 외형적인 면에서는 경쟁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에 전혀 빠지지 않을 정도 수준의 괜찮은 인조 가죽으로 잘 되어 있고 플라스틱도 그렇게 싸 보이는 그런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걸로 마감이 되게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첫 번째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바로 소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솔직히 얘는 소리 빼면 시체입니다. 솔직히 얘는 소리 빼면 시체여서 바로 그냥 소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 첫인상입니다. 기본 디폴트 세팅에서 그냥 첫 받아서 그냥 딱 듣고 아무런 것을 건드리지 않고 앱도 열기 전에 소리부터 듣고선 제가 느꼈던 첫 번째 느낌은 중역대역 표현이 굉장히 잘 되는 근래에 보기 드문 헤드폰입니다. 최근에 일반적인 헤드폰들은 전부 다 저음이 빵빵하게 나오고 고음이 찰랑찰랑하게 나오는 거에 중점이 돼서 어떻게 하면 고음이 찰랑찰랑하게 잘 들릴까, 어떻게 하면 저음이 빵빵하게 잘 들릴까, 이거에만 그냥 몰빵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얘는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베이어 다이나믹의 DT250처럼 중음역대 표현이 굉장히 정확하고 부드럽고 잘 되는 헤드폰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서는 되게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와 있는 이런 류의 헤드폰들은 전부 고음 찰랑찰랑, 저음 뻥뻥뻥뻥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네?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처음엔 되게 신기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사실 좀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딱 듣자마자 이거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저음도 좀 없고요. 고음도 조금 없고요. 약간 좀 그래요. 근데 난 들었는데 이거 베이어 다이나믹 DT250 같은 느낌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 헤드폰입니다. 그 헤드폰 느낌이 좀 나서 야 이거 봐라, 이 시대에 이런 밸런스를 잡아나? 그래서 중음역대 소리에 대해서 그리웠던 분들, 약간 어떻게 보면 옛날 오디오들 들으면 고음도 살짝 좀 롤오프 돼서 고음도 잘 안 들리고 저음도 솔직히 이렇게 지금 요새처럼 이렇게 빵빵하게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 중음의 표현이 굉장히 이뻐서 클래식한 음악을 듣게 되면 이 중음의 목소리라든지 중음의 악기라든지 클래식 악기들의 그 중음의 소리들이 너무 이쁘게 표현되는 그런 소리 있죠. 그 소리를 잘 잡아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놀랐고 이런 독특한 류의 사운드를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장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요. 저는 요거를 듣고 나면 보통은 톤을 쏘면서 톤을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쫙 훑어서 들어요. 그러면 톤으로 이렇게 훑다 보면 그 톤의 소리 외에 다른 소리들이 들리거든요. 그걸 보통 디스토션,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가 같이 딸려오는 거죠. 디스토션이 많은 것들은 보통 20만 원대 미만, 20만 원대 미만의 헤드폰들은 디스토션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특정 주파수에서는 디스토션이 아니라 막 알리아스 주파수라고 하죠. 알리아스 주파수가 막 생겨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주파수가 막 나와요. 뭐 저음을 내고 있는데 뭐 고음의 소리가 들린다든지, 고음을 내고 있는데 저음의 소리가 나온다든지, 막 원치 않은 주파수가 막 나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테스트로 뭐 17K, 18K, 19K를 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러셨더라고요. 16K는 안 들리는데요, 18K, 17K는 들리는데요. 요거 100% 제가 장담하는데 알리아스 주파수가 생긴 거예요. 원치 않은 주파수가 17, 18을 내주려고 했는데 그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특히 20만 원대 미만에는 거의 대부분의 장비들이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물론 30만 원대이긴 하지만 후반에서 출시되는 제품이긴 하지만 같은 클래스급에서
비교하더라도, 그리고 무선인 상태인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디스토션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예. 청감상으로 들리는 그 알리아스 주파수라든지 청감상으로 들리는 그 원치 않는 디스토션의 주파수들이 들리지 않았어요. 들려도 거의 너무 미세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 프로나 전문가들이나 좀 그런 걸 이렇게 피끼하게 집을 수 있지, 일반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나는 건가? 라고 이렇게 못 느낄 정도의 그 디스토션만 있지, 그냥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디스토션은 전혀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무선, 그리고 같은 동급의 그 금액대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상당히 뛰어난 디스토션이 적은 그런 깨끗한 소리를 재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고요.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 하나는 악기들 하나하나의 표현 능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일종의 해상도죠. 이게 일종의 해상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해상도 하면 고음에서의 해상도만 너무 강조를 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얘는 중음에 있는 그 모든 악기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나하나의 악기가 나눠서 잘 들려요. 겹쳐서 뭉개져서 들리는 게 아니라, 특히 중음역대에서 많이 겹치고 뭉개지거든요. 저역에 가면 더 많이 겹치고 뭉개지지만 중음역대에서도 이런 클래스, 특히 무선 헤드폰에서는 많이 겹치면 소리가 뭉개지고 분리돼서 들리지 않아요, 악기들이.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얘는 동급 클래스에서 비교를 한다면 훨씬 더 분리도가 좋아요. 하나하나의 악기에 대한 소리 분리도가 되게 좋고, 저는 지금 고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음에 있는 악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음 표현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중음에 있는 악기들에 대한 그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섬세하게 소리를 잘 표현해 줘요. 해상도가 높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해상도가 굉장히 같은 클래스에서는 뛰어나서 악기들이 구별돼서 들리고 하나하나가 명확하게 소리들이 연주하는 것들이 이렇게 분리돼서 들리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놀란 거는 스테레오 이미지입니다. 스테레오 이미지가 보통은 하이가 좀 좋아야지 스테레오 이미지가 와이드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하이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중음역대 표현이 굉장히 좋게 되어 있는 헤드폰이고, 저음역대는 좀 롤오프가 되어 있는데, 좌우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스테레오감, 그리고 펼쳐진 좌우 스테레오감에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악기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아까랑 연관되는 건데 명확하게 표현이 잘 되면서 좌우로 쫙 펼쳐져서 스테이지감이 굉장히 와이드해요. 굉장히 와이드하게 이쪽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와이드하게 표현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 부분도 장점을 놓겠습니다. 그리고는 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앱은 별다른 기능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거기서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앱에서 제어가 가능한 EQ. 그 EQ는 앱으로 제어한다기보다는 헤드폰에다가 들어가서 헤드폰을 제어해서 헤드폰 안에 있는 그 DSP 칩이 EQ를 동작하게 만드는 그 알고리즘을 제어하는 애거든요. 걔를 통해서 EQ를 조정을 해봤어요. 프리셋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 EQ들이 생각보다 잘 잡아놨어요. 생각보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 소리들이 그 표현하는 그 표현을 원하는 제목들을 붙여놨는데 그 붙인 제목에 어울릴 만한 프리셋 EQ들을 잘 적어놨어요. 잘 넣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자 EQ를 2개를 넣을 수 있게 해놨는데, EQ의 그 칸이 보이는데 그 칸이 한 1dB 단위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그 한 칸이 막 2, 3dB 단위로 돼 있어서 위로 12dB, 아래로 12dB, 막 위로 15dB, 아래로 15dB 막 이렇게 제어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과한 EQ를 쓰게 되면 음질이 많이 망가져요. 음질이 많이 망가지는데, 얘네는 확실히 악기를 만드는 회사고 음악에 대해 진심인 야마하다 보니까 위로 6dB하고 아래로 6dB밖에 못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EQ를 최대로 놓더라도 소리가 음질이 변해서 뒤로 소리가 밀려나거나 소리가 찌그러지거나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EQ, 이 안에 탑재되어 있는 EQ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반전 매력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장점 몇 개 없죠. 장점 몇 개 없어서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장점이 몇 개 없는데 이걸로 소개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끝까지 봐주십시오. 끝까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래요. 단점을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이어캡,
이어 캡의 크기가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 이어 캡의 크기가요 좀 애매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귀 모양하고 이어 캡의 구멍 크기를 보게 되면 어떠세요? 제 귀가 여기 들어갈까요? 이 구멍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공간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렇게 밀어 넣어야 돼요. 약간 밀어 넣어야 돼, 이 안에. 그러니 이게 오버이어라고는 하지만 은근히 온이어 같아요. 네, 은근히 약간 이렇게 접히면서 이렇게 눌리는 스타일이에요. 여기가 끝에가 이렇게 접히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온이어를 못 차시는 분들은 권해드리지 않아요. 예, 맞지 않습니다. 온이어를 꼈을 때 나는 불편하지 않아.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귀가 저처럼 이게 뭐 이런 거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거 만지면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잡아당겨도 엄청 싫어하시는데 저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이게 잡아당기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아무렇지도 않고 이거 접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저 같은 분들은 상관이 없죠. 온이어건 오버이어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특히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특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첫 번째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멀티포인트가 안 됩니다. 이거는 펌웨어가 올라가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블루투스 5.2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블루투스 5.2가 되는 블루투스 칩은요. 멀티포인트가 돼요. 네,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활성화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멀티포인트는 제가 볼 땐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펌웨어가 올라가게 되면 멀티포인트는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멀티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뭐 나는 멀티포인트 안 쓰는데 하시는 분한테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단점이에요. 예, 난 멀티포인트 안 써. 나는 어차피 한 대만 연결해서 꾸준하게 난 음악만 듣는 용으로 쓸 거야 하시는 분한테는 완벽해요. 전화 통화가 와도 방해받지 않아요. 네, 그냥 들으면서 난 음악만 즐길 수 있어. 온전히 헤드폰을 끼는 그 순간부터는 나는 내 음악의 세계에 빠져서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마 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지금 멀티포인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펑션입니다. 하지만 여러 장비를 놓고선 내가 컴퓨터를 했다가 핸드폰도 봤다가 아이패드도 봤다가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멀티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게 안 된다는 점을 한번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단점을 놓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클래스에 있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요거를 얘기 안 했다가는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단점에 넣었습니다. 원래는 단점이 아닌데 단점에 넣었어요. 뭐냐? 출력 제한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요새 나오는 거의 모든 헤드폰이 그래요. 그러니까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이 청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테스트를 하는데 학생들이 15K를 못 듣는 학생이 있어요. 그 정도예요. 젊은이들이 15K를 못 듣는 건 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18K 이상을 듣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반에서 뭐 2명, 3명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17K에서 이제 멈춰요. 17K 정도에서 멈추는데 아니 저보다 뭐 20살, 30살 어린 친구들이 그거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예, 심각한 거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청력이 나빠지는 게 굉장히 심각해서 나중에 그 친구들이 제 나이가 되게 되면 훨씬 더 귀가 안 좋아질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그게 좀 심각합니다. 뭐 다른 모든 세계의 제조사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뭐 우리 인류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제한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신생 모든 모델들은 청력 제한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식하게 소리를 크게 못하게 했어요. 유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 한계를 모르고 올릴 수 있겠죠. 앰프에서 끌어올리기만 하면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앰프 내장형 무선으로 돼 있거나 뭐 이런 제품들은 어느 정도 출력 한계에서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륨을 맥시멈으로 해놨을 때 제가 듣기에 그냥 충분히 크다 정도예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맥시멈을 하면 충분히 크다 정도는 나오지만 어떤 분들 평소에 완전히 크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야 이거밖에 안 올라가? 분명히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 좀 소리를 크게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청음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작냐? 아니요. 평균. 지금 요새 나오는 헤드폰들의 평균 레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출력 입력 있잖아요. 여기 아날로그 입력. 제가 그래서 여기 있는 아날로그 입력을 가지고 그래? 그럼 아날로그를 최대로 끌어올려 볼까라고 해서 끌어올려 봤어요. 아날로그 연결해서
끌어올려 봤더니 아까 얘기한 그 정도 레벨에서까지만 소리가 안 찌그러지고 잘 나오고요. 거기를 넘어가면 소리가 찌그러져요. 안에 리미터를 걸어놨는지 아니면 일부러 한계치를 거기다 딱 뒀는지 더 이상 끌어올리면 소리가 아날로그에서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럼 소리가 좀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같이 단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단점 때문에 이걸 마지막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 마지막 단점 때문에 장점이 바뀝니다. 제 첫인상이 좋으면서도 이 제품에 대한 첫인상이 좋으면서도 나빴어요. 좋으면서 나빴습니다. 아까 첫인상 좋은 건 뭐였냐면 요새 제품에 드물게 중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듬은 그런 헤드폰이 나와서 야, 이 중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다듬은 제품이 나왔어? 박수! 이랬거든요. 그런데 밸런스를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소리가 조금 답답한 면도 있고 음상도 조금 약간 먼 느낌도 있고 이게 뭐지? 뭔가가 조금 이렇게 뭐가 가림막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듣는데 자꾸 들을 때마다 아까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왜 갈수록 조금 이러지? 약간 뭐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아까 앱도 하나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앱이 2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최신 앱이 있는지 모르고 옛날 앱으로 제어도 안 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러고 있었는데 최신 앱을 받고서 딱 보니까 뭐가 활성화가 돼 있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귀를 보호하는 회로가 한 번 더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레벨 보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 보정 회로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밖에 소음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액티브하게 동작하는 애겠죠. 귀 보호 회로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귀 속의 소리를 모니터링을 해서 착용에 의해서 이 좀 잘 안 맞는 밸런스를 인위적으로 맞춰주는 자동 EQ잉을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2개 기능을 꺼봤거든요. 2개 기능이 크니까 소리가 좋아졌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능을 디폴트로 놨어요. 기본으로. 쓸데없는 기능을 왜 디폴트로 놓은 거야? 죄송합니다. 쓸데없다는 표현은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에서 음악만 집중해서 듣는 제 기준에서는 쓸데없는 기능이었어요. 하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분들이 헤드폰 착용 방법이 좀 다름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이겠죠. 그래서 야마하가 넣겠지만 제가 그냥 순수하게 저는 음악 듣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쓸데없는 기능이었어요. 근데 그 기능을 딱 빼니까 음질이 딱 좋아지는 거예요. 음질이 딱 좋아지면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우와! 그러면서 제가 EQ까지 보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튜닝한 EQ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이번에 튜닝한 EQ는 2개를 들려드릴게요. 뭐냐면 처음은 기본적으로 야마하가 생각하는 최적 사운드. 그래서 중음역대를 이렇게 플랫하게 해서 중음역대가 좀 강조가 돼 있고 어댑티브 그 청력을 보호하는 기능과 그리고 이제 착용을 보완하는 기능 2가지가 켜 있는 게 디폴트인데 그러니까 그냥 디폴트 세팅의 소리와 그다음에 제가 그 디폴트 기능을 빼고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조금 좋아하는 그런 사운드 뭐냐면 약간 좀 저음도 좀 잘 나오고 고음도 좀 잘 들리면서 중음역대가 약간 좀 플랫한 느낌으로 좀 들릴 수 있는 중음역 강조형이라기보다는 중음역이 좀 플랫하면서 저음이 살짝 강조, 고음이 살짝 강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플랫에 살짝 조미료 조금씩 들어가 있는 그 튜닝 값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Thanks to you. Thanks to you.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가 좀 대중적인 소리를 조금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대중적인 소리를 만든 EQ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 EQ를 갖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대중적인 사운드가 되고요. 뭐 플랫을 쓸 수도 있고 EQ의 선택에 있는 다른 EQ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다 소리가 괜찮더라고요. 나름 다 개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착용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귀를 보호하는 기능 두 개를 빼고 EQ를 요새 많이 사람들이 듣는 대중적인 EQ 사운드 EQ로 튜닝을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귀 보호해도 뭐 귀 보호하는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이 단점에서 지워질 것이죠. 제가 기본을 뺐으니까 그게 지워지면서 장점에서 또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집니다. 그 기능 두 개를 빼고 소리를 좀 들어보고 톤 밸런스를 요새 좀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최근의 사운드를 만들면 이런 게 추가가 될 수 있어요. 일단 그 두 기능을 빼니까 음상이 더 가까워집니다. 음상이 조금 더 가깝고 조금 더 명확하게 들려요. 그래서 장점에 음상이 좀 더 가깝고 명확하게 들리고 해상도 더 좋아지는 그 부분을 갖다가 추가를 하고요. 전체적인 해상도가 다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디폴트로 그걸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해상도가 다 좋아져서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듣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실은 이 헤드폰 야마에서 E 시리즈는 과거에 있던 다른 L 시리즈와 다르게 E 시리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음악 듣는 용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제가 아까 튜닝한 값과 그 두 기능을 빼고선 들으면요.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이런 그런 유의 동영상을 보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예, 상당히 잘 어울리고 굉장히 볼만합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게 돼요. 전체적인 해상 다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하게 되면 스테레오 이미지도 더 와이드해져요. 아무래도 고음 부분이 조금 더 되살아나면서 고음 쪽에 있는 좌우로 펼쳐져 있는 스테이징까지도 더 와이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동급에서는 거의 역대급 사운드가 나오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예, 그리고 이 제가 아까 얘기한 그 튜닝 값과 전체적인 걸 하게 되면 저는 10만원 비싼 경쟁하는 제품 있죠. 예, 10만원 비싸서 경쟁하는 그 제품보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소리가 좋아요. 예, 물론 그 10만원 더 비싼 그 제품은 다른 게 훨씬 더 좋죠. 예를 들면 뭐 노이즈 캔슬링이나 다른 기능들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은 더 좋겠죠. 더 좋겠는데 이 야마하가 진심인 건 뭐냐면 소리거든요. 이 회사는 그거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하거든요. 소리에서 양보를 안 하는 야마하가 봤을 때에 걔네한테 밀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해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두 기능을 빼고 제가 그냥 요새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대중적인 EQ를 적용을 하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10만 원 더 비싼 그 제품과 대등하거나 또는 그거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런칭 행사 하잖아요. 그 가격이 진짜 엄청 착해요. 그 가격이 엄청 착하니까 그 금액이면 일단 무조건 사야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거 무조건 사야지? 뭘 생각해?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 두 기능을 빼고 제가 좀 대중적인 사운드의 EQ를 적용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다른 기능들이 조금 빠지는 듯 하는데 이거 괜찮나 싶어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음질만은 이게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밸런스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시겠죠? 노이즈 캔슬링은 한마디 얘기가 없네 라고 하는데 노이즈 캔슬링은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죠.
phones to please discontinue the use of all cellular phones. In command today is Captain Brett, assisted by First Officer Tom. My name is Judy back here, and Flight Attendant Adam up front will be assisting you in the cabin this afternoon. In preparation for departure, be sure all carry-on items are stowed underneath the seat or in the overhead bin and on all seat backs tray tables in the upright and locked position. Because of our interest in safety, we would like to take a few moments to explain to you the use of emergency equipment on board the Canadair Regional Jet 900 series. Thank you. 노이즈 캔슬링은 솔직히 얘기하면 더 잘하는 애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같은 급은 아니죠. 이거보다 높은 급이 되겠죠. 10만 원이 더 비싼 그 클래스를 가게 되면 훨씬 잘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훨씬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노이즈 캔슬링이 주라면, 음악 듣는 게 아니고 노이즈 캔슬링이 주라면 다른 제품 추천해 드리겠어요. 근데 저도 평소에 노이즈 캔슬링을 잘 안 써요. 비행기 안에서만 쓰지 평소에는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음악 듣는 전용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 품질도 여러분들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통합 품질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통합 품질 테스트 시간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조용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를 한다면, 특히 이 E700B 헤드폰으로 통화를 한다면 이 조용한 환경에서는 어떤 소리로 상대편한테 들리게 될지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마이크가 아닌 이 헤드폰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은 헤드폰의 마이크 소리로 지금 같은 조용한 환경에서 사무실, 가정집, 조용한 곳에서 통화를 하게 된다면 아마도 상대편,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 이런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야마하의 E700B 헤드폰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 소리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시끄러운 환경, 지하철과 같은 이런 시끄러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통화를 이 야마하의 E700B 모델로 하게 된다면 어떤 소리가 상대편에 전달되게 될지 지금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소리는 요 야마하의 E700B의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 헤드폰은 두 개의 마이크를 이용해서 빔포밍으로 입 쪽으로 소리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해서 말하는 사람의 소리가 상대편에게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건너편, 상대편에서는 이런 소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E700B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통합 품질까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는데 통합 품질을 여러분들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품 E700B, B가 블랙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블랙과 화이트가 동일하게 E700B입니다. 그래서 블랙 버전은 블랙이고 화이트 버전 화이트 버전인데, 화이트를 하기보다는 약간 아이보리 색깔에 약간 좀 베이지 색깔에 좀 가까운, 베이지와 아이보리에 좀 가까운 그런 색깔이고요. 블랙은 블랙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다른 기능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급 또는 동급보다도 아래 제품이 어떤 면에서는, 다른 기능 면에서는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이 야마하 제품을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음질로만 봤을 때는 사실 동급에서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상당히 뛰어난 게 아니라 동급을 씹어먹을 정도의 그런 음질이 나옵니다. 물론 경쟁하는 제품들은 동급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10만 원이 더 비싸요. 10만 원이 더 비싸니까 동급은 아니겠죠, 이제는. 10만 원이 더 저렴한 가격인 상태에서 비교를 하더라도, 10만 원 비싼 애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야마만의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냈어요. 플랫한 상태,
기본 제공인 상태에서 두 개는 빼세요. 음질 들으실 거면 그 청력 보호하고 그다음에 착용 센싱 그 두 개는 빼세요. 두 개를 빼고 그냥 듣더라도 야마하가 생각하는 야마하의 그런 철학이 담겨 있는 그 사운드는 충분히 즐기실 수 있고 높은 해상도와 디스토션 낮은 사운드로서 음악을 즐기기에 충분한 헤드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중적인 사운드를 원하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EQ 값, 그 EQ 값을 보시고 적용을 하게 되면 대중적인 사운드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대중적인 사운드로 일반적인 음악이나 영화를 보면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헤드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과 함께 런칭을 했습니다. 이 런칭을 한 이 제품은요, 원래는 가격이 다른 경쟁 제품보다 10만원 저렴한 39만 9천원으로 정가가 되어 있지만 런칭 행사에서 정말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싸게 합니다. 말도 안 되게 싸게. 얼마냐면 29만 9천원입니다. 네, 지금 행사하는 게 29만 9천원이고요. 제품이 지금 수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 100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요 색깔, 요게 되게 이쁜데 요거는 진짜 몇 개 없어요. 20개밖에 없습니다. 네, 20개밖에 없어서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죠. 브랜드가 있고 오디오에 진심인 회사가 음질에서는 남들한테 밀리기 싫은 그런 회사가 다른 기능은 좀 모르겠고 음질만 몰빵해서 포터블로 만든 그런 제품을 원하는데 타겟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대부분 49만 9천원이나 50만원대 그리고 70만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쟁 제품들 중에서 음질로 그래도 좀 밀리지 않은 제품이 뭐냐라고 하면 이 야마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런칭 행사에서 29만 9천원에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개하고 20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빨리 클릭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런칭 행사를 하면서 다른 제품도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시나요? 이 제품 L700, L700 제품 제가 영상을 찍었었죠. 기억하시죠? L700 이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L700 제품도 사실은 완전 고가 이 무선 헤드폰 중에서는 약간 하이엔드급으로 가고 싶어서 노력을 했던 그 야마하 제품인데요. 사실 이 제품은 하이파이로 뭐 하이피델리티로 듣는 것 기본인데 하이레스로 듣는 것 기본에 추가로 얘는 사실은 그 집에서 그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그런 홈 시어터 스타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홈 그 음장 가변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는 그죠? 음장을 가변할 수 있는 그런 이펙트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헤드폰이었어요. 그런 헤드폰이었는데 그쪽으로 관심이 있고 나는 사운드바를 통해서 입체감을 듣기보다는 헤드폰을 통해서 입체감을 듣는 걸 좀 해보고 싶은데 뭐 미국의 A사 제품은 별로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야마하 제품을 조금 고민하셨던 분 요거 지금 이어폰샵 가시면 청음하실 수 있거든요. 요 제품도 지금 행사를 하고 있대요. 요 제품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진짜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싸게 나왔어요. 이거 원래 60만원이거든요. 59만 9천원 60만원인데 지금 39만 9천원 20만원 싸게 나왔어요. 20만원 싸게 한대요. 그러니까 20만원 싸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거 외에도 헤드폰 이어폰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요것도 그냥 뭐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요 두 제품은 지금 사실 단종이 됐어요. 단종이 되면서 싸게 처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굉장히 착하게 처분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이어폰은 어떤 애는 약간 좀 베이시하게 나오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밸런스가 괜찮은 애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청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폰 샵에 직접 찾아가셔서 들어보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E5B하고 E3B하고 두 모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원래는 E5B 같은 경우는 17만 9천원짜리였어요. 17만 9천원. 굉장히 비싼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E3B 같은 경우가 10만 9천원. 그러니까 10만원이 넘는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제품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 물론 이게 단종이 되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17만 9천원짜리는 얘를 6만 9천원 6만 9천원
그냥 가져가세요. 17만 9천 원짜리 6만 9천 원에 하고 있고요. 요거 10만 9천 원짜리는 4만 5천 원. 4만 5,900원. 4만 6천 원이죠. 4만 5,900원. 이거 6만 9천 원, 4만 5,900원. 나 같으면 요거 산다. 6만 9천 원짜리. 이거 소리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 꼭 한번 처음 해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죠. 6만 9천 원짜리로 가는 순간에 블루투스 무선 트루 와이어리스는 저거잖아요. 완전히 뭐라 그래야 돼. 중국산 그게 어디서 굴러먹은지도 모르는 그런 거 사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 사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보다는 야 그래도 야마하야. 왜? 나 오디오의 진심이야. 야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거 17만 원짜리야. 뭐 17만 9천 원이니까 18만 원이죠. 18만 원짜리야 라고 하는 거를 6만 9천 원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튼 뭐 그런 거니까 그 생각으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위에도 다른 제품들도 같이 할인 행사하고 있으니까 지금 밑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 런칭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고요. 야마하에서 그래도 괜찮은 제품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 2개의 기능을 끄고 제가 보여드린 그 EQ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제품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런칭 행사에서 10만원 싸게 한다면 일단 클릭해야 되죠. 오늘 영상을 놓친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드셔야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평소에 조금 요 야마 이어폰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시라면 요 E5B 같은 경우 17만 원짜리였는데 6만 9천 원 이거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 또는 이런 행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